지금 반도체 가지고 논란이 참 많습니다. 경기 민감주다.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냐? 고점 신호가 떴으니 이제는 도망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에 밤잠 설치며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그 고민하실 거면요. AI라는 괴물이 데이터의 양을 얼마나 미친 듯이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것부터 공부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고 외국인이 오늘 몇 천억을 사고 팔았고 그런 껍데기 정보에 매몰되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앞으로 AI가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더 굶주린 듯이 갈구하게 될 것인가, 그 수요의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QQQ를 사고 더 나아가 QLD나 TQQQ라는 거친 파도에 올라타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써내려가는 기술 문명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 내 자산의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선행 요인의 선행 요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선행 요인.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이고 투자의 얼개입니다. 매일 수급이 어떠니, 차트의 꼬리가 길었니, 짧았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단 1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잡음일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낡고 병든 투자 습관을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투자의 영혼을 심어드리고 싶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 시가총액의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같은 기간 대만은 20%, 일본은 15%, 미국은 고작 10% 수준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4.5배나 되는 속도로 주식을 마치 카지노 칩처럼 매일 사고팔고 있습니다. 4848, 이 저질스러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자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파도이지 매 순간 올라타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뉴스의 뒷공무니를 쫓는다면 여러분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불안을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서 하루에 한 번씩 복덕방에 들러 팔아달라고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부동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주식은 뉴스 한 줄에 벌벌 떨며 내던지시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하게 우상행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굴어서 스스로 복리의 마법을 발로 차버리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QQQ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고 성장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QLD와 TQQQ를 고민하는 것은 인류의 지능이 디지털로 전이되는 이 거대한 대이동의 목격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백 배 오르는 그 영광의 세월 동안 진짜 돈을 번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을까요? 그들은 자산가가 아니라 거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SK하이닉스라는 자산을 묵묵히 들고 인생의 계급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내 자산을 불려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로 견뎌낸 것입니다. 차트의 선들이 교차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추세, 즉 연봉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역사를 새로 쓰는 기업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캔들의 색깔에 가슴이 타들어간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문하는 노동일 뿐입니다. 기업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운명은 시대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떡잎부터 다른 기업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디로 흐르는지,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문화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일은 곧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발버둥 쳐도 시대의 흐름이 거꾸로 가면 그 기업은 침몰합니다. 지금 삐삐를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회사에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피처폰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회사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십시오. 기술의 변곡점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도입하지 않고 그 생태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기업은 10년 뒤에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의 정수만을 모아놓은 QQQ에 주목해야 하며 그 성장의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QLD와 TQQQ의 변동성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실적 발표라는 결과물은 이미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가라는 숫자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실적을 만들어낸 시대의 동력입니다. 제가 로마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려 했지만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이민족을 받아들이고 스페인 출신, 아프리카 출신까지 황제로 세우는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나스닥과 QQQ가 바로 현대판 로마입니다.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AI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새로운 조선의 기틀을 닦던 그 초입과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국가나 기업은 반드시 개방된 문화와 확고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지금 QQQ 안에 담긴 기업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파고드십시오. 최근 방위산업 기업들의 주가를 보십시오.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도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정학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매매에 중독된 사람들은 뉴스 한 줄에 방산주를 던지고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은 투자자는 그들이 가진 실력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제발 매매 좀 그만하십시오. 매매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낼 때나 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같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좋은 기업을 찾으면 그 기업과 결혼합니다. 수익이 조금 났다고 서둘러 팔아버리는 익절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구조적 성장주를 들고 있다면 그 성장의 끝이 보일 때까지, 시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불안하실 겁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기업이 아니라 단순한 테마주나 유행에 민감한 기업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혹은 구조적인 성장이 멈췄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공부를 게을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남의 입만 쳐다보는 투자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겁니다.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은 장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방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는 데이터이고 그것을 가공하는 공장은 반도체입니다. 이 명확한 진실을 믿는다면 QQQ와 QLD 그리고 TQQQ가 보여주는 일시적인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펀더멘털 공부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얼마나 벌었고 내년에는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자라고 해도 미래의 시장을 독식할 구조를 갖췄다면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십시오. 남들이 비싸다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은 그 가치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을 파는 시점은 명확합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을 때, 혹은 이 기업보다 더 압도적인 경쟁자가 나타나 시장을 파괴할 때, 그때만 파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혹은 전쟁이 나서 무섭다고 해서 팔아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산가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잘 타오르고 있는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누가 귀신같이 저점을 잡고 고점을 맞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장의 과실을 끝까지 누리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만원에 산 주식이 10% 오르면 1000원 벌지만 그 주식을 10년 들고 가서 10만원을 만든 뒤 10%가 오르면 하루에 만원이 벌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져다주는 선물이고 복리의 기적입니다. 계좌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매매를 투자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나무만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산골짜기에 숨어서 흐릿한 물줄기를 보지 말고 산 정상에 올라 거대한 강물의 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조망하십시오. 시간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만드십시오. 많은 사람이 축지법을 써서 단숨에 부자가 되려 합니다. 1년에 25% 수익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수익률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한 푼도 잃지 않겠다는 욕심과 하루빨리 대박을 내겠다는 조급함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돈은 차갑게 흐르는 시간과 뜨겁게 일하는 기업이 벌어다주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돈을 못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자만하며 화려한 매매 기술을 뽐내지 마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우직한 사람이, 정보가 많은 사람보단 신념이 깊은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분산입니다. QQQ가 그 증거입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대의 평균 성장을 압도하는 힘을 믿으십시오. 둘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면 변동성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QLD나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다룰 때는 더욱 정교한 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시대를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릇을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지만
화초를 잡초로 착각해서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문명을 통찰하는 고귀한 작업입니다. 주식 전광판을 보지 말고 인류의 문명이 어디로 전진하는지 관찰하십시오. 호가창의 깜빡임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투자자는 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야 하며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좋은 종목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나는 시대의 정신이 담긴 위대한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포트폴리오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매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화려한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얼개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공부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짧고 굵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숨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어떤 팩트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확신으로 바꿀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그 확신의 근거가 탄탄한 펀더멘털에 있는지 아니면 허황된 꿈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대박을 쫓는 허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자산가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내가 결국 거대한 부의 강물을 여러분의 계좌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